이번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내용은 시간과 공간의 상대성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 특수 상대성 이론 두 번째로 동시성의 상대성, 시간 지연, 길이 수축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특수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는데 그 핵심이고요. 근데 그 핵심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같이 공부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제 여기서 제시한 것도 있고 다른 데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혼자서 잘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혼자서 생각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보는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특수상대성 이론에 들어가기, 그래서 여기 특수상대성 이론 들어가기, 그래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봤을 거고요. 거기에 보게 되면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게 아인슈타인이 빛의 속력에 대해서 고전역학과 전자기학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것을 인식하고 두 가지 가설을 채택해서 특수상대성 이론을 완성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두 가지 가설이 상대성 원리이고 광속 불변 원리, 요거를 이제 가지고 특수 상대성 이론을 완성했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요거 이제 마지막에 우리 이제 다음에 할 거가 특수 상대성 이론의 기묘한 효과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니까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것을 이해하는데 좀 어렵더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복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같이 보죠. 동시성의 상대성, 시간 지연, 길이 수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먼저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의 몇 가지 용어들,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것들을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할 텐데,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건. 사건이라고 하는 게 이벤트예요, 이벤트.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관측자가 사건을 기술할 때는 사건이 발생한 시간과 위치의 좌표,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시간하고 위치라는 게 공간상의 위치죠. 그래서 요거 X, Y, Z 이렇게 해서 있으면 우리는 공간이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시간을 이렇게 해서 시공간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상의 것들을 이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좌표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의 시간 측정 문제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하고 관찰자가 그 사건을 관찰한 시점이 서로 다를 수 있다. 물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가까운 거리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주 공간이라든가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 뭐, 그, 전자파가 진행하는 속도, 지금 같은 경우는 빛의 속도가 되는 거죠. 빛의 속도가 이제 가더라도 거기에 시간이 걸리니까 그거를 시간과 공간으로 이렇게 나누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시공간이라고 하고 물리적 사건을 묘사할 때 필연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거고 그 시간과 공간을 연결했다는 개념을 민코프스키가 이제 정립해서 민코스피 공간이라고 하고 그 민코프스키 공간에서 시간 좌표를 t, 공간 좌표를 x, y, g라 그래서 이 관측자의 운동과 무관하게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g제곱 마이너스 c제곱 마이너스 t제곱은 상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 이런 것들이 x, y, g가 길이 성분이고 c하고 t, c가 속도이고 t가 시간이니까 속도에 시간 곱하면 이것도 길이 성분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 상수라는 조건을 만족한다. 물론 이거를 여기서 우리가 다 이해를 하려고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한다면 그 사건이 어디에서? 공간상에서 일어났더라도 그 공간이 똑같은 시간이 아니고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시공간으로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공간이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뒤에서 우리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의 연결성을 다시금 확인을 했고 지금까지 일반 상대성 이론의 예측이 실험과 관측으로도 확인되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특수 상대성 이론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시공간으로 다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시공간 좌표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위키피디아에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시계들 많이 있고 한데 이거 한번 이렇게 보죠.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공간상에 이제 좌표, 2차원으로 이렇게 보이는 좌표계래요. X축, Y축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각각의 그런 위치에서, 이 각각의 위치, 이런 위치에서 뭐가, 시간이 이제 달라진다. 그래서 시계를 동기화를 시켜야 돼요. 만약에 여기를 원점으로 잡는다고 한다면, 여기에 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요 각각의 시계들이 동기화가 돼서 그거를 이제 같이 나타낼 수 있는 게, 시공간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돼야 된다. 그죠? 동기화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빛으로 진행하는 거니까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시간이 차이 난다고 한다면 이렇게 t 이퀄 c분의 r만큼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지면 거리가 r만큼 된다고 한다면 t 이퀄 c분의 r이라고 하는 걸로 동기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상에 나타내는 이런 그 시공간 좌표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생각해야 될 게 기묘한 효과가 동시성의 상대성, 시간 지연, 길이 수축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는데 첫 번째로 동시성의 상대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시성의 상대성은 우리는 이걸 동시성 불일치라고 이야기하고 어, 영어로는 relativity of simultaneity. 그러니까 동시성이 이제 상대적이다 하는 거죠. 그걸 이제 한번 뭐라고 써 있는 거니까 한번 보죠. 뉴턴 역학. 지금 특수상대성 이론이기 때문에 뉴턴 역학이 아니에요. 고전 역학에서는 절대적인 시공간에 의해 여러 사건이 서로 다른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게 관측될 수 있다. 그거예요. 번개가 있을 때 번개 같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러나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같은 관성 좌표계가 아닌 공간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인 경우 동시에 동일하게 관측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동시성은 관측자의 운동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 자, 이렇게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조금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고전역학에서는 어떤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데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어떤 것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보는 그 관성 좌표계가 다르다고 한다면 관측자의 운동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관성 좌표계 다른 데서 이렇게 관측하면 다르게 보일 수 있다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 이해하기 힘든 것을 이제 이해하려고 몇 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실험을 했어요. 생각하는 실험을 사고 실험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사고 실험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알아차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만 읽어가지고는 잘 모를 수 있는데 한번 보고 이제 한번 같이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한번 읽어보면 이해가 될 수가 있다 그겁니다. 자, 이제 먼저 그래서 한 점에서 발생한 사건의 동시성 한 점에서 동시에 발생한 사건은 하나의 사건이므로 좌표계에 관계없이, 여긴 좌표계에 관계없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관찰된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우주선을 타고 이렇게 가는데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빛이 양쪽에서 이렇게 와서 여기에 딱 만나는 요 사건이에요. 이게 사건이에요. 이게 하나의 사건이죠. 그죠? 하나의 사건. A가 봤을 때도 빛이 여기서 만나는 거고, B도 이렇게 만나는 거니까 얘가, 다르게 보이지 않아요. A가 보는 거를 관성 좌표계 하나이고, 또 다른 관성 좌표계가 B라고 하는 데서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봐더라도, 그러니까 좌표계에 관계없이 동시에 일어난 것으로 관찰된다. 그런데, 여기 두 사건의 동시성. 자, 두 사건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는 한 사건이었고, 지금 두 사건이 뭔지 얘기 안 했어요. 자, 한 관찰자에게 동시에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두 사건. 지금 뭔지 안 했지만, 두 사건이 일어났다 하면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다른 관찰자에게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봐도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인슈타인의 열차 사고 실험이라고 하는 것을 1917년에 얘기를 했고 사고 실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뭐 사고 났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거예요. 생각하는 실험,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볼 수가 없고 실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사고 실험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사고 실험이 아인슈타인이 열차에서 이제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봐서 위키피디아에서 따온 건데 한번 보죠. 어떻게 한 건가? 자,
아인슈타인의 트레인 소 익스페리먼트. 그래서 여기에 사람이 그 색이 두 가지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그린이 있고 블루가 있어요. 지금 요 네모칸은 기차예요. 아까 열차라고 트레인이라고 그랬으니까 기차예요. 기차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스테이셔너리 옵저버스 스테이셔너리니까 정지에 있는 거죠. 그죠? 정지에 있는. 그러니까는 뭐 열차 밖에 플랫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디에선가 열차가 진행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다. 누가 보고 있어요? 요 그린 사람이. 이렇게 초록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보고 있으면 열차가 이렇게 이쪽으로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 축은 무슨 축이냐면 시간축이에요. 시간축.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쪽은 이제 공간축이고 XYG인데 YG는 빼고 이제 복잡해지니까 X축으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상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차가 이 X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열차의 바깥에서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바깥에서 그린이 쳐다보고 있고 파란색은 어때요? 열차에 여기 이제 파란색이 겹쳐 있는 거고 여기 열차의 중앙에 있어요. 중앙에 있으니까 요 파란 블루인 사람은 어디에 있냐면 열차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거에 그 관측자가 이렇게 여기다 이 밖에서 이제 보고 있다. 보고 있으면 어때요? 보고 있을 때 열차의 양쪽에서 이렇게 번개가 번쩍 쳤어요. 뭐 열차가 아니고 굉장히 넓다고 생각해도 되는데 그 굉장히 넓은 데서 생각하기에는 복잡하기 때문에 열차라고 생각했 생각을 한 거예요. 사고실험. 그래서 열차에서 번개가 번쩍 쳤어요. 번쩍 치고 나서 이제 점점 진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진행. 이때 와 보니까 이제 번쩍 치고 이만큼 온 거는 빛의 속도로 이만큼 온 거예요. 이만큼 왔어요. 그때 파란색은 이만큼 갔고 또 이렇게 빛의 속도로 왔어요. 그때 여기에서 번쩍 쳤던 것이 빛이 이만큼 와서 누구를 만나냐면 파란 거를 먼저 만났어요. 파란 거를 만나고 그때 뭐라고 했냐면 미스터 그린 콘클루즈 미스터 그린색이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라이트 레이 오른쪽에 빛은 리치드 미스터 블루 포스트 요거 블루씨를 파란색 사람을 먼저 만났다. 얘가 이제 먼저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진행을 했더니 at this moment 이런 때는 이제 요 오른쪽 것도 왔고 왼쪽 것도 와서 누구를 만났어요? 그린을 만났어요. 보스 레이스 리치 미스터 그린 미스터 그린 콘클루ዥ 뭐라고 생겼냐면 라이트닝 스트럭 보스 앤 사이먼 자기를 이제 만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가서 이제 열차가 또 진행하고 있으면 아직까지도 파란색은 왼쪽의 빛이 아직 안 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는 finally left ray hits Vista blue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생각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자, 그린이 봤던 이런 양쪽에서 번개 번쩍 친 거하고 블루가 봤던 양쪽에서 번개 번쩍 친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시간이 이렇게 진행을 하면 블루는 오른쪽 빛을 먼저 만나고 그리고 왼쪽 빛은 나중에 만나고 그린은 중간에 이렇게 만나는 거니까 자 사건은 똑같아요. 그죠? 두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기 번개 양쪽에서 치는 두 사건이 일어나는데 블루가 생각하는 거하고 그린이 생각하는 거와 다르게 되죠. 보이는 게 다르게 생각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보이는 게 다르게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예요? 동시성. 얘가 동시에 일어난 일인데 상대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린의 관점에서 보는 거하고 블루의 관점에서 보는 것들이 다르다. 그러니까 운동하는 상태에 따라서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 다르게 보인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거예요. 얘는 지금 어떤 사람의 관점에서 본 거냐면 요 그린의 관점에서 본 거죠. 여기에서 그 관성 좌표계를 블루 쪽으로 이제 옮기는 작업을 한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좌표계 변환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설명을 한 다음에 블루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얘기들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변환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려고 이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지금 이제 그 좌표계가 두 개가 있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X, Y 좌표계가 있고, 여기 이제 X 프라임, Y 프라임 좌표계가 있어서 똑같이 하나의 이제 그 점을 나타내는데 평면상에서 여기 R이라고 하는 이 점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XY 좌표계에서는 이와 같이 이 밑으로 이렇게 내리고요. 여기 이렇게 내린 자 여기에서 이제 이걸 한번 그려보죠. 여기에서 XY 좌표계는 이렇게 해서 X1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Y1이라고 한다면 여기를 X1, Y1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반해서 X 프라임하고 Y 프라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좌표계에서는 얘를 나타내기를 이렇게 나타내고 이렇게 나타내기면 X1 프라임, Y1 프라임 똑같은데 여기를 나타내기를 X1 프라임, Y1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좌표계를 바꾸면 그 좌표계에 똑같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표시가 달라지는 게 되겠죠. 뭐 이거 계산하는 것들도 다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이 길이가 얼마인가 한다고 한다면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에다 루트 씌우면 이 길이가 나오는 거고 여기 이제 x 프라임, y 프라임 좌표계에서 한다고 한다면 x1 프라임 제곱 더하기 y1 프라임 제곱에서 루트 씌우면 이 길이가 나오는 거예요. 뭐 똑같은 얘기를 다른 좌표계에서 하면 그 변화만 달라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거기 아까 생각했던 우리 그 뭐예요? 아인슈타인의 트레인, 그 열차의 사고 실험에 갖다가 생각을 하면 아까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 대신에 블루라는 사람의 그 좌표를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 그런 생각이에요. 이번에는 그 이제 움직이는 관찰자 입장에서 좌표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 그 기차가 움직였으니까 이 파란 사람이 이제 움직이고 있었죠. 그 좌표계를 이렇게 이제 변환을 하면 아까는 XT였는데 지금 여기는 X 프라임, T 프라임 이렇게 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XY 좌표계에서 X 프라임, Y 프라임 좌표계로 바꾼 것처럼 좌표계를 바꾸면 이와 같이 똑같은 사건이 뭐였어요? 앞에서 그 번개가 친 거였죠. 그 번개가 친 거가 요 파란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그 그린하고 같이 보이는 게 아니고 먼저 그 열차의 앞에서 번개가 치고 나서 이게 오고 있고 그리고 나서 열차가 진행을 하면 그린의 사람은 뒤로 이렇게 밀려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열차의 사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뒤로 밀려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 빛은 여기서 치고 나서 이렇게 이제 오고 있고 이제 여기서 빛이 이렇게 쳤으니까 우리 파란 사람은 오른쪽에 있는 번개를 먼저 만나고 나중에 이제 왼쪽에 있는 걸 만나겠죠. 그림도 이제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사건이 그 관점에 따라서 앞에서는 우리는 누구 좌표계로 봤어요? 그린 좌표계로 봤는데 지금은 블루 좌표계로 보게 되면 다르게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좌표 변환으로 해서 우리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그 번개가 친다고 하는 두 사건, 양쪽에서 번개가 친다고 하는 사건을 뭐요? 좌표계가 다른 두 사람이 보게 되면 운동이 이제 다른 두 사람이 보게 되면 그 동시성이 이제 상대적으로 다르게 보인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는 것처럼 번개가 오는 것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설명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그런 그 좌표계를 이 그린의 입장에서 본 거하고 블루 입장에서 본 거를 민코프스키 스페이스 다이어그램으로 보게 되면 앞에 우리 그 XY 좌표계하고 X 프라임, Y 프라임 좌표계를 한 것처럼 XT 좌표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X 프라임, T 프라임.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린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까 앞에서 설명한 거죠. 앞에서 설명한 거, 열차의 앞과 뒤에서 번개가 뻥 치게 되면 이와 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그린하고 그 블루가 만나는 그런 관계들을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볼 수가 있다. 얘를 이제 분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블루 좌표계로 바꾸게 되면 x 프라임, t 프라임으로 바꿔야 되겠죠. x 프라임, t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긴 좌표 x 프라임, t 프라임 좌표계로 바꾸게 되면 이 좌표가 이렇게 바뀌어서 블루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 동시에 이렇게 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나중에 이제 그 그린의 입장에서 보면 아까 보였어요. 그린의 입장에서 보면 그린은 먼저 얘가 먼저 보였죠. 열차 앞쪽이 먼저 보였고 나중에 이렇게 보인 그런 관계들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민코프스키 스페이스 다이어그램으로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 뭐 우리 그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물리학을 더 공부를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그 위키피디아에 들어가서 한번 여러분들 그 보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그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한번 그 댓글도 달아보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사고 실험인데 기차 안에서 하고 플랫폼에서 관찰자가 다른 좌표계에서 관성 좌표계에서 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죠. 기차 안에 관찰자가 기차 안에다가 관성 좌표계를 갖다 놓고 여기서 이제 빛을 쐈어요. 양쪽으로 쏴서 딱 쏘고 나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렇게 t 이퀄 1일 때 가고 t 이퀄 2일 때 양쪽에 동시에 이렇게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기차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를 똑같은 거를 플랫폼 위 관찰자가 보게 되면 이쪽 방향으로 기차가 가고 있으니까 얘가 딱 속을 쓸 때 밖에서 보게 되면 요거 이제 가고 있는데 기차가 그 시간에 어떻게 됐어요? 갔지요. 갔으니까 얘가 요 빛이 이렇게 갔고 그리고 그 위치에서 보고 있으니까 어디 먼저 만났어요? 왼쪽에 있는 요그 뒷부분부터 만났고 아직 앞부분은 만나지도 않았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기차 안에 관찰자가 봤던 관성 좌표계하고 또 다른 기차 밖에 플랫폼에서 봤던 관성 좌표계에서 봤던 거하고는 지금 똑같은 사건이 여기 무슨 사건이냐면 여기서 빛을 쏘아서 여기에 맞고 동시에 맞아야 되는데 그 동시에 맞는 것들이 다르게 보인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동시성의 상대성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는 조금 더 앞에 것보다 생각하기가 쉬운가요? 자, 이거는 뭐냐면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 그 GIF를 한번 재미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냐면 사건이 세 개가 있어요. A, B, C 사건이 있는데 운동하기를 V 이퀄 제로인 경우하고 V 이퀄 0.3C로 움직이고 있고 하나는 V 이퀄 마이너스 0.5C. 그러니까 V 이퀄 0.3C라고 하는 것과 마이너스 0.5C라고 하는 것은 운동하는 방향이 다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세 가지 운동이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V 이퀄 0.0일 때는 A, B, C가 동시에 만나고, V 이퀄 0.3C일 때는 C부터 CBA로 만나고, 마이너스 0.5일 때는 A, B, C로 만나네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사건인데, 운동하는 상태에 따라서 자기가 먼저 보는 게 뭔가 하는 것들이 달라진다. 그래서 동시성의 상대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다. 여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X축이 있고 이쪽 축이 CT축인데 여기는 시간이긴 하지만 C에다가 T를 곱하면 뭐예요?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축도 X축도 거리고 CT축도 거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서 뭐 이해할 수도 있고 대부분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의미에서 위키피디아에 들어가서 한번 이 그림을 보면서 관련 그런 용어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함께 공부한 내용을 정리를 하면 우리는 시공간 좌표,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의 기묘한 효과 세 가지를 하기로 했는데 길이가 너무 길어서 우리 이제 동시성의 상대성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공간 좌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간 좌표에다가 시간을 합쳐서 4차원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한 이유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이 발생한 것과 지점과 관측자 사이에 이렇게 거리가 있어서 걔의 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걔들을 표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이제 원점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거기까지 시간이 빛의 속도로 간다고 한다면 t 이퀄 c분의 r 여기까지 이제 거리를 r이라고 한다면 c분의 r로 표시를 해야 된다 하는 거를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의 기묘한 효과 중에 동시성의 상대성이 뭔지 하는 것들을 그 사고 실험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같이 했는데 그렇게 만만한 내용이 아니었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잘 그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하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